세계 최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JP모건이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은 부유층 고객들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현물 비트코인 ETF 지분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동안 부정적이던 JP모건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다소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별로지만 수요가 있다면 제공을 해서 우리도 돈 좀 쳐벌어 보겠다, 이런 행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JP모건이 앞으로 고객 자산 평가를 할 때 암호화폐 보유분도 순자산과 유동자산에 포함시킬 그런 방침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이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도 전통 자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 규제 환경이 완화되고 기관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한 거고, JP모건 측도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과 같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JP모건의 이 새로운 대출 정책은 먼저 트레이딩 그리고 자산관리 고객에게 몇 주 안에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만 포함되지만 앞으로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들도 점진적으로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JP모건이 고액 자산가와 리테일 모두를 아우르는 이 서비스 경쟁에 나서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이 관련 펀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고, 비트코인 ETF는 특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회의적인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고객 수요가 있다면 접근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나름의 원칙 재확인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은 그런 원칙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전통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포용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 강세장 초기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이 최근까지도 지속돼 왔었는데,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 위에 자리를 한 그런 상태이고, 이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중에서 보다 안전한 암호화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 비트코인으로 아직은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6월 3일 이 하루 동안 비트코인에는 1억 2천만 달러 순자금 유입이 발생한 반면 대장 알트대장 이더리움에서는 3천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한 달 정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더리움에 대한 매집 추세도 확인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가 펼쳐졌고, 이더리움이 최근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알트코인 전체를 봤을 때는 대부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은 2017년 강세장의 전개, 이때와 유사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뒤늦게 알트코인들이 상승세에 동참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기관과 거액 자금이 먼저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총 상위권인 비트코인이 강하게 강세를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들은 뚜렷한 모멘텀 없이 정체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알트 시즌은 아직 멀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거시경제 신호를 지켜볼 그럴 때라면서 알트코인 돌파구는 시장 전반 리스크 선호 회복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위주로 과열되고 다른 코인들은 숨고르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건 강세장 초기 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더리움의 급등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 알트 시즌의 순환매, 이 초기 상황이 조금 더 선명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을 비롯한 최근 사이클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시장은 긴축적인 거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전 사이클처럼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반 폭등하는 광란의 미친 알트 시즌이 재현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비트코인 대장주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투자자들도 이걸 의식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포착됩니다. 실제로 미국 S&P 500 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통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 상대적으로 안전판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 알트코인은 더 타격을 받는 그런 상관관계도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독주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후발주자인 알트코인들의 반격 시점은 언제가 될지, 여기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뒤에는 네트워크상의 활발한 활동 증가, 이른바 온체인 지표의 호조가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신규 지갑 생성수가 폭증하며 투자자 유입 신호를 또 보이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 기업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던 5월 초에 하루 동안 34만 4천 개가 넘는 새로운 비트코인 지갑이 생성되는 그런 기록적인 상승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5월 8일의 경우에는 단 하루에만 34만 개 넘는 지갑이 늘었다. 이런 것은 그만큼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참여자의 일종의 포모 심리도 자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강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규 지갑 증가는 통상 신규 자금 유입과 연관돼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활성 주소수와 코인 유통량 측면에서도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5월 말 비트코인의 일간 활성 주소수가 62만 개를 돌파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특히 한 달 전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그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최근 비트코인을 송금하거나 거래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아지면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유용성이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기초 체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센티멘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4월 중순 이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코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평균 코인 보유 기간 지표가 6주 동안 443일에서 426일로 줄어든 데서 확인이 됐는데, 요약하면 이전보다 자주 코인이 지갑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장기 보유자들의 코인 일부가 유통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오래된 코인의 재순환은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때 등장하는데, 네트워크의 활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주소수가 폭증하고 활발한 거래가 펼쳐지고 그동안 잠복했던 코인 이동 같은 온체인 활동 급증 현상이 포착이 되면서, 이건 지금 시장 랠리가 단순 투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실사용자와 장기 보유자들의 참여 증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온체인 지표가 무조건 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규 지갑 급증은 투자자 유입 신호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과열의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34만 개 지갑 증가 사례처럼 이 포모 심리가 극대화될 때 단기 고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유통량 증가 역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출현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런 온체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과열과 건전한 성장을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활발해진 네트워크 활동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지표 추이가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해시리본 지표에서도 매수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소식이 기술 분석 측면에서는 나름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시리본은 비트코인 채굴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인데 30일 이동평균 해시율이 60일 이동평균 해시율을 상향 돌파할 때 강한 매수 시그널로 간주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채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가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순간을 포착해서 채굴자 카피출레이션 종료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해시리본이 바이 신호를 보낼 때 이후 수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양호한 상승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패턴이 확인되면서 중장기적인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해시리본 신호 직후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로버가 제시한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이 뜬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짧은 조정을 받은 사례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시리본 신호 자체가 채굴자들이 손을 털고 나간 직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시레이트 저점이 나온 시기에는 채굴자들이 채산성 악화로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해시리본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은 직전까지 채굴자발 매도 압력이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한데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6월 1일쯤 채굴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3200BTC 이상이 이동하는 이런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채굴자 코인 유출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기 가동 중단이나 또 비용 문제로 보유량을 처분했을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매도 압력 출현 이후에는 오히려 강한 반등이 뒤따라는 게 크립토 로버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해시리본 신호 이후에 일정 기간 조정이 온 뒤 비트코인은 새로운 랠리를 시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해시리본 지표는 단기 고통 이후에 장기 이익, 이 사이클의 함축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시리본 신호가 떴다고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럴 때가 실제로 등장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율은 역사적인 최고치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채굴자 수익성 지표들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채굴자 카피출레이션이 끝나고 생존한 그런 채굴자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라면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남은 채굴자 매물 또 한번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유념하면서 이 기술적 지표를 맹신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도 유의하는 그런 밸런싱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펀더멘털과 기술적인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의 심리는 주체별로 또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업계 리더들은 강력한 낙관론을 표방하고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대중 심리는 여전히 신중하거나 변동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운용사 비트와이즈의 헌터 호슬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야말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자산 투자에 따르는 가장 큰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 대비 보상 측면에서 지금이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수익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난데 위험은 크게 줄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 같은 비트와이즈 이런 기관 측의 시각은 규제 리스크 완화 또 시장 성숙도 증가에 따른 신뢰 향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슬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업계 최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언급하며 대중이 눈치채기 전에 미리 포지션을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심리는 그 결이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시장 속에서 개인들은 여전히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출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센티멘터의 어떤
대중심리 분석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이 5월 말에 조정을 받아서 10만 6천 달러 아래로 밀렸을 때 온라인상 투자 심리가 급격히 극단적인 공포 모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최고가 행진 돌파 가능성에 환호하던 그런 분위기가 단기 하락에 바로 위축이 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가격이 반등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당황시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건 대중 심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칠 때 시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기관은 낙관하고 개인은 불안하고 이런 심리적인 온도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간극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냉정한 균형 감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험이 비교적 적은 이번 사이클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슈 하나하나, 뉴스 한 줄 한 줄에 감정적으로 또 반응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고래 투자자나 기관들은 오히려 군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고래 주소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동안 소액 투자자들은 매도하거나 관망했다가 상승 이후에 뒤늦게 따라붙는 패턴이 확인되곤 합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이런 심리 지표도 대중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오히려 매매 시점의 역신호로 활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기관의 행보와 개인의 심리 모두를 살펴보면서 내 판단의 균형추로 삼는 그런 노력,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중과 반대로 가라, 이런 투자 격언이 어쩌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도 유효한지 한 번씩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